또 1차 함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게 후딱 정리하고 가자면 그 중학교 때도 2차 함수 한번 보죠. 그죠? 좋아요. 1차 함수부터 차수가 1차니까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는 우리 보통 mx, ax 더하기 b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많이 쓰죠. 그지? 참고로 함수라는 건 뭐 수하에 가면 좀 제대로 배우긴 하겠지만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y 값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우리 함수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다 도시를 한다고 하죠.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직선이 그려지더라 그런 얘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1차 함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거기 가도 또 나오긴 할 거예요. 아무튼 1차 함수라는 건 이런 모양새로 생겼고 직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요 a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라고 불렀어요. 요건 뭐라고 부르냐면 y절편이라고 불렀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 그림을 그리면 직선의 형태가 될 텐데 기울기, 요 a의 값이 만약에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죠? a의 값이 음수였으면 그러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지. a가 양수이면서 커지면 점점 완만해지는 거야, 가팔라지는 거야? 점점 a가 커지면 커질수록 a가 가팔라지는 거야. 그죠? 이로 a가 음수인데 커지면 점점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약간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절대값 가지고 얼마나 가파른지를 이야기하죠.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른 거야. 절대값이 작을수록 완만한 거고 아예 a가 0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여기 직선할 때는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도 이름이 있는 함수야.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수학 공부한 사람은 알 텐데 이렇게 생긴 함수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긴 함수 땡땡 함수 상수 함수 이렇게 불렀다고. x에 뭘 집어넣든 y좌표가 다 일정하니까 그런 걸 상수함수 그랬다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인 녀석을 상수함수라고 하죠. 아무튼 a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요. 요 b는 y절편이었는데 얘는 뭐 그냥 x에 0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니까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무튼 더 자세한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 하러 가면 한참 보게 될 거고 1차 함수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할 건 2차 함수인데 제일 처음 배우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y는 ax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평행이동하죠. p 할까? 그래서 얘를 다 풀어 헤치면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지. 그죠? 우린 최종적으로 여기를 갈 거야. 근데 이거부터 2차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꼭지점이라는 게 있다고. 요 녀석 꼭지점 좌표 0,0 원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x축, y축에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a가 양수라고 쳤을 때 x에다 양수 집어넣으면 y도 양수 나와요. 그 그림 여기 그려지겠죠? 1사분면에 4사분면은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x에다 음수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양수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도 y는 0보다 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 4분면에 그림이 안 그려지고 2, 4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기를 2, 4분면이랑 1, 4분면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a가 조금 커지면 a가 양수인 상태에서 점점 커지면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져요? 그죠? 점점 더 뾰족하게 바뀐다고요. y축에 가까워진다고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 말은 a가 작아지면 넓적해진다는 이야기겠죠. 가장 쉽게는 그냥 1 같은 거 대입해 보면 돼. 그죠? x에 1 대입해 보면 여기 지금 1 대입해 보면 1,a거든요. 근데 a가 커졌다는 건 y좌표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지? 똑같이 1을 대입해도 y좌표가 더 커졌다는 거니까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짜부를 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아래를 늘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오늘의 생략 그거 말고 아무튼 그림이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진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요 녀석은 뭐 한 거예요? 요 녀석을 평행이동한 거죠. 평행이동했다는 건 곡선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지? 뭐만 달라져요? 꼭지점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죠? 꼭지점이 어디로 가더라? 가 되더라. 그죠? 이것도 이제 도형의 방정식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곳에서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x좌표 x 대신에 x-p를 대입한 거고 y 대신에 사실은 y-q를 대입하는 거지. 그죠? 아무튼 요 녀석은 뭐가 달라진 거다? 꼭지점의 위치가 달라진 거다. 해서 뭐 요런 점을 예를 들어서 p, q라고 보면 원래 y는 ax 제곱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요즘 이제 여기가 꼭지점의 상태가 돼서 그림이 요렇게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식으로 막 나와 있는 것도 우리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남는 찌꺼기 쓰시면 이제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대충 알 수 있었다고요. 그죠? 참고로 우리 요 P가 이참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이 AX 제곱에서도 보면 Y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잖아요. X에다가 3 넣거나 마이너스 3 넣거나 같은 값이고 5 넣거나 마이너스 5 넣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좌우로. 그럼 요 모양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1위로 가지고 와보면 얘는 X는 P라는 직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겠죠. 그래서 요 X는 P라는 직선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지. 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대칭축이라고 불렀다고요. 그죠?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X는 P. 그죠? 꼭지점의 X좌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것을 그냥 전개한 것에 불과한 게 이 녀석이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쳐다보고 내가 꼭지점 찾고 싶어. 그러면 저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죠. 2차 방정식 할 때 했는데 빨리 만들어 보면 이거잖아요. A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야. 뒤에 상수항으로 누가 올 거냐면 요거 절반한 거에 제곱이 온다고요. 그럼 요거 하나 넣었으니까 빼야겠죠? 그 뺀 거 A 곱해서 밖으로 던질 거니까 4A분의 B제곱이고 더하기 C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A에 X 더하기 2A분의 B 요거 통분할게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됐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 꼭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꼭지점 찾으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할 텐데 그때마다 이걸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풀 건 아니고요. 그냥 후딱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놈은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이거 뭐였다고요? 이거였다고. 그지? 축의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A분의 B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요 정도는 외우자. 그리고 이거 오늘 제일 마지막에 할 건데 최대 최소 할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A분의 B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요 숫자 관련해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ABC가 하는 일부터 요 녀석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요 A와 B와 C 요 각각의 개수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A는 우리 아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식을 썼었는데 결국 요 A가 하는 역할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였냐면 그래프의 모양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모양이랑. 그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될 거고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위로 볼록인 녀석이 될 거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뾰족한 녀석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뭐 A가 음수였으면 점점 더 이렇게 뾰족한 녀석으로 바뀌겠죠. 그지? 아무튼 요 A가 하는 역할은 모양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B하고 C는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양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면 뭐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7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y는 2x제곱 더하기 x 귀찮긴 한데 이놈이나 이놈이나 평행이동시키면 겹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지? 꼭지점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평행이동 시켜보면 겹칠 거다 그 얘기야. 왜? 모양은 A하고만 관련이 있으니까. 이해됐죠 선생님인지? 그럼 B가 하는 역할은 뭘까? 생각해보면 B는 B 혼자서 무슨 일을 하지는 못해요. B 혼자서 무슨 일을 하진 못해요. 꼭지점 살펴보시면 X좌표도 Y좌표도 다 B가 있긴 하지만 A하고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B는 혼자서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A하고 같이 붙어서 누구를 결정해요? 얘를 결정해요.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했을 땐 이거 했을 거야. A하고 B의 부호를 관찰할 건데 다시 써보면 이거예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축의 위치가 왼쪽에 있다는 거야. y축보다. 그지? 음수란 이야기니까. a가 양수인데 b도 양수면 대칭축이 음수란 이야기야. y축 왼쪽에 있다고. 그런데 a가 양수면서 b가 음수면 축의 방정식 x가 양수니까 y축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 누가 양수냐 음수냐는 생각해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뭐다?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왼쪽,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이 오른쪽. 그래서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않아요? Y축 기준으로 같다 이런 거? 이거 본 적 있죠? 이거 뭐였다고?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여기 있는 거다. 이거 정리해 놓은 그림이 이거였다고. 그죠? 근데 이건 우리 이제 대칭축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B는 A하고 같이 붙어서 축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꼭지점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되고 C가 하는 역할은 C도 단독으로 할 일은 없어요.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C는 단독으로 할 일은 없지. 이것만 쳐다보면 단독으로 할 일 없지만 그래도 요 식에서 C가 하는 역할이 있죠. 그게 뭐였냐면 x에다 0 대입해서 남는 게 c니까 나름대로 y 절편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c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c가 하는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b는 a와의 부호 서로 같은지 다른지 c는 그냥 y축이랑 만나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뭐 2차 함수 나왔어.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꼭지점 찾으시면 되고 A 가지고 대충 모양이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얼마나 좁은지 이런 것들 표시해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니까 넘어갈 거란 얘기예요. 이제 할 거 뭐냐면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실제로 2차 방정식이랑 섞으면 연결 지어서 한번 한꺼번에 머릿속에 정리를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2차 함수라는 건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거 fx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y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2차 방정식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쓴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2차 함수인 거고 이건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2차 함수의 x좌표는 실수 전체야.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넣어서 계산하면 y가 나올 거니까. 그지? 근데 얘는 뭐래?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없죠. 이거 만족하는 x만 넣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얘랑 다른 건 뭐예요? 0이냐 y냐만 다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2차 함수에서 y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요 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그게 바로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실근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 그게 방정식의 실근이다 그 얘기라고요. 원래 함수는 x에다 숫자를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가 y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볼 텐데 그래서 우리 x에는 우리가 숫자를 넣을 거니까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y는 x에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계산된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 혼자 못 움직이는 애야.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하거든요. x도 변하는 숫자니까 변수야.
지금 한 3분 정도 하는 말은 몰라도 돼요. 그냥 하는 거야. A, B, C는 가만히 있는 숫자야. 안 변해. X는 변하는 숫자야. 그거에 따라서 Y도 변하는 숫자야. 그러니까 X도 변수고 Y도 변수인데 X는 내가 먼저 넣을 거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1, 2, 3, 4. 그럼 Y는 X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계산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종속되어 있는 변수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부른다고? 아무튼 그러니까 얘는 Y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 X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 그거에 따라서 Y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는 뭐라고? Y가 0이라고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X에 아무거나 못 넣을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0이 나오도록 하는 X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다. 즉 2차 함수에서 Y좌표가 0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지. 원래는 X에 넣어서 Y를 찾는 건데 반대로 Y가 0인 거 찾으러 가는 게 방정식 푸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덜어서 내도 돼. 이제 다시 알아야 돼 이제부터. 아무튼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건 함수 입장에서 Y좌표가 0 되는 점 찾아봐라. 그 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실근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냐? 그게 실근의 개수랑 관련 있는 거고 만나는 점 X좌표 자체가 실근이기도 하고 그죠? 처음에 나오는 건 그거라고요.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라는 건 결국 뭐랑 똑같다고?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 그죠? 이거랑 같은 거라고요. 실근의 개수랑 같다는 건 뭘 보라는 이야기다? 2차 방정식 실근은 뭘로 판단해요? 2차 방정식 실근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뭐요? 왜 대답이 없어?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 뭐 2개 아니면 1개는 빵개겠지. 뭘로 판단해?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근이 2개면 판별식 0보다 커요. 뭐 실근이 1개면 판별식 빵이고 중근이라고 부르죠. 실근이 없으면 판별식 0보다 작다 그 얘기야. 그 말은 다시 예로 가지고 와보면 2차 함수랑 X축이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이야기겠죠.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겠죠.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판별식 가지고 그림을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 2차 함수라는 건 그릴 수 있는 그림의 개수가 6개 있어요. 왜 6개냐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이랑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위로 볼록이면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능한 그림이 6가지가 있어요. 잘라서 보면 앞에 있는 거 3개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누구랑 관련 있는 거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란 이야기인 거다. 오른쪽에 있는 3개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란 이야기인 거다. 그지? 그럼 이제 요것들끼리도 뭔가 구분을 해야겠죠. 그림을 구분한 기준이 뭐였다고? X축이랑 몇 번 만나느냐 가지고 구분한 거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번 만나잖아요. 얘도 2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판별식을 쳐다보니까 어쨌다고? 0보다 크더라 그 얘기라고. 오케이? 얘네 둘은요. X축에 접했죠. 접했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한 번 만났다는 거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만나는 게 한 번이잖아. 이런 거야. 원래 X축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서 2번 만나거든요. 얘를 살짝 위로 올려. 조금 더 올려.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2번 따닥 만나는 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라고요. 1에서 접하는 녀석이면 1에서 한 번 만나면 이렇게 내려가요. 1에서 접하는 녀석이면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서 살짝 스쳐가는 거라고. 그지? 요게 그림으로 보면 접하는 거고 식으로 따지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2번째 있는 거랑 5번째 있는 녀석은 X축에 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인 상태고요. 마지막 얘네 둘은 X축이랑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요거 약간 옆으로 썼으면 좋았을 거야. 이거를 우리 아까 꼭지점 이야기도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도 좀 판단을 해보자면 꼭지점 y좌표 한번 살펴보세요. 꼭지점 y좌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분자에 있는 게 뭐예요? 꼭지점 y좌표 분자에 있는 게 뭐예요? 판별식이에요. 그죠? 꼭지점의 y좌표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최고 최악의 계수가 양수래. 판별식도 0보다 크대.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요.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꼭지점 y좌표는 0보다 작은 게 되겠죠.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거든. 꼭지점이 x축 밑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x축 밑에 꼭지점이 있다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뭐 하나 더? 얘가 0이야. 판별식이 0이래.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뭐라고? 그냥 0이라고요. 이거 지금 판별식이 0이라는 건 분자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얘도 x축이 이렇게 있어.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 y좌표가 0이라는 건 여기에 딱 꼭지점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만난다 그런 이야기지. 음수야. 음수야. 그럼 꼭지점 y좌표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거기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음수. x축 기준으로 꼭지점 y좌표가 음수면 밑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위로 볼록한 녀석이라고. 그러니까 안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판별식이란 녀석도 판별식이랑 최고차항 계수 가지고 꼭지점의 y좌표가 결정이 나는 건데 약간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걸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죠?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방정식 실근의 개수랑 같은 거니까 만나냐 안 만나냐 판별식으로 판단하면 되고 만나는 점이 몇 개냐 그것도 역시나 판별식으로 판단하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아까 저 대칭축 혹시 덥니? 춥니? 괜찮니? x축이랑 두 번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요. x축이랑 만나는 전 두 점을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요 녀석은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이야기고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런 이야기죠.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 얘기 왜 한 거였어?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이거 꼭지점 x좌표. 둘이 더했어요.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내가 이거 둘이 더해가지고 반띵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될 거야. 근데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눴다는 건 좌표 입장에서 보면 얘하고 둘이 더해서 반 나눴다는 건 뭐다? 딱 가운데를 찾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뭐란 이야기예요? 이거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뭐였다고? 대칭축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독으로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까먹을까 봐 하는 얘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르자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걸 반띵하면 두 근의 합을 반띵하면 대칭축이 나온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좀 기억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단독으로 그냥 외우면 까먹기 쉬우니까. 됐죠? 좋아요. 지금 계속 x축이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얘를 조금 확장하면 x축 아니라 뭐 일반적인 직선 이런 것도 되긴 돼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보고 요 곡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예요. 요것도 직선인데
요 직선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도 있고요. 한 번만 만날 수도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겠지. 그지? 포물선이랑 직선이라고 해서 항상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요렇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더워가지고요. 아니 내 손도 똥손이고 니들 손도 똥손인데 똥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것들이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는 식으로 찾으셔야 하는데 이거 역시나 이 얘기하는 거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우리 보통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푼다고요. 그지? 교점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이 말했지만 이 곡선이 그려지는 과정은 내가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2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이런 것들을 막 다 점을 막 찍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곡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교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점 X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랑 여기에다 알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랑 둘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야 둘이 만나는 거잖아. 그지? 교점이라는 건 여기에 알파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여기에 알파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둘이 같다 그 얘기고 그 말은 여기에 알파 넣은 거나 여기에 알파 넣은 거나 같아요 그 얘기고 거꾸로 같다고 쳤을 때 넣을 수 있는 X 찾으면 그게 누구일 거다? 알파일 거다 그 얘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결국 교점을 찾겠다는 건 Y랑 둘이 같은 거니까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좌변 다 넘기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만나는지 않는지 그건 뭐? 요 녀석의 판별식 가지고. 그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얘는 0인 거, 얘는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고 쳐봐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쳐봐요.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야. X좌표만. Y좌표는 모른다고. Y좌표는 따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요. 얘랑 그 두 군데서 만날 건데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오. 숫자 하나 넣어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하고 뭐하지? 2x 더하기 5? 뭐 이럴까? 숫자 이상할 것 같긴 한데 빼기 8 뭐 있긴 있겠지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요 녀석이랑 만나는 교점 두 교점 사이 거리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야. 요거 x를 바꿉시다. 그러면 그래 구해봐. 1분 주겠어. 이런 거라고요. 얘하고 이거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도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풀면 좀 편하겠지. 그 좌표를 구하려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x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푼다고요. 좌변 넘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판별식 써보면 0보다 크니까 실근이 있긴 있어요 두 개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구한다고 x좌표 미친 척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8, 32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단 x좌표가 구해지긴 구해지죠. 그러고 나서 보면 y좌표를 구해야겠죠. x좌표에다가 뭐 저기 넣는 것보다 여기 넣는 게 현명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y좌표도 구할 거잖아요. 또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구한다고. 하자면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림 좀 예쁘게 다시. 요 녀석 그림은 대략 이런 모양새고 요 녀석의 그림은 대략 이런 모양새고 그래서 지금 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보고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보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이 방정식의 해인 거야. 교점이니까. 그죠? 2차 곡선, 직선 같다고 놓고 만든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 두 개인 거라고요. 그럼 난 지금 뭘 구해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된 삼각형 보는 거예요. 요 밑변의 길이 뭐라고 하면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돼요. 그럼 높이는 또 뭐라고 하면 돼요? 똑같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할 거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다. 1대 1대 루트 2니까.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알파랑 베타를 구하거나 y좌표를 구할 필요 없이 이제 우린 뭐 하면 돼? 이 방정식에서 두근의 차이를 찾으면 돼. 방정식에서 두근의 차이는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8, 32. 그래서 루트 4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선분 PQ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 2 곱한 거. 그래서 루트 82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저렇게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라는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나와봤자 실제로 방정식을 푼다기보단 방정식 두근의 차이 가지고 푸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점도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야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2차 함수는 항상 지금 2차만 좀 이상하게 순서가 이런데 나중에 뭐가 됐든 함수 배우면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근데 2차는 방정식을 먼저 했죠. 그래서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최대 최소 하고 그 다음 부등식 하러 갈 거예요. 아무튼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할 건데 최대 최소라는 건 이런 거지. 보통은 x의 범위가 주어지고 그 범위 안에서 y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작은 값 찾으세요. 그 얘기인데 2차 함수의 경우에 범위가 주어지지 않아도 최대값, 최소값 중에 하나는 존재하죠. 왜냐하면 a가 양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죠. 여기서. 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인 거잖아. 말했지만 최대냐 최소냐는 y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이렇게 생겨서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당연히 최소값은 없어요. 영원히 내려갈 거니까. 그지? 그래 특별히 정의역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지? 그런데 범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약간 복잡해진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그런데 범위가 주어지기를 a에서부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 말은 저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림에서 딱 보니까 최소값 어디야? 꼭지점이죠. 최대값은 얘하고 얘 중에 더 큰 게 최대겠죠. 어차피 살아남아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니까 얘랑 얘 중에 더 큰 건데 책에서는 요거하고 요게 최소이고 얘네 둘 중에 큰 게 최대야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 누가 클지 뻔히 알죠. 왜 아냐면 어차피 이차함수 곡선이라는 건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축에서 더 멀리 있는 게 더 많이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범위를 딱 보고 대칭축에서 어디가 더 먼지를 보면 거기가 최대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만약에 주어지기를 범위가 주어지기를 이런 식으로 알파에서부터 베타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 그때는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죠. 중간에 뭐 다른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땐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대칭축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잖아. 그지? 축이 범위 안에 있으면 축에서 최대 아니면 최소인 거야. 범위가 없어도 거기가 최대나 최소이기 때문에 그게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최대 최소고 거기서 더 멀리 있는 게 이제 나머지가 하나가 되겠죠. 만약에 축이 범위 안에 없으면 땡큐. 그냥 양쪽 끝에 게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2차 함수만 따지면 이 정도인데 조금만 사고를 확장해보면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내년에 이런 거 배우게 될 텐데 안 배워도 뭔지 대충 알 거야. 증가함수라는 말이 있고요. 감소함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별거 아니야. 증가함수는 뭐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점을 내가 아무렇게나 두 개를 잡아가지고 아무렇게나 두 개를 잡으면 누군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으면 그걸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이런 거야. x1, x2가 이렇게 생겼을 때 fx1, fx2 아무거나 점 두 개를 골라도 항상 이것을 만족한다면 그건 증가함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말했지만 좀 쉽게 생각하자면 아니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으면 증가함수다 그 얘기야. 이렇게 그려지면 증가함수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부동호의 방향만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점이 오히려 더 작다는 거야. 즉 밑에 있다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감소함수다 그 얘기야. x는 계속 커질 건데 그때마다 y가 커져가면 증가함수, 작아지면 감소함수. 그지? 그럼 이차 함수는 섞여 있죠. 증가하는 구간이랑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서 달라져요? 대칭축에서 달라져요. 꼭지점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요. 한 번 딱 바뀌거든요. 증가와 감소가 이차 함수는. 그게 하필이면 대칭축이라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물어볼 때 이 얘기야. 대칭축은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처럼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으면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거야.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거야.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면 최대 최소 물어보면 양쪽 끝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근데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면 거기서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중요한 점이다 그 얘기인 거지. 이해하지 무슨 얘기지? 별게 아닌 게 나중에 내년에 수학2 가면 복잡하게 생긴 그래프도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배워요. 이렇게 생긴 거. 2차보다 한 번 더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여기 감소하고 이 뒤로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막 섞여 있거든. 여기서도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범위 안에 이런 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렇게만 주어지면 아이 뭐야 양쪽 끝에 걸로 끝이지. 근데 만약에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줬으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큰지 봐야 되고요.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작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을 다 찾아내야 돼. 근데 2차 함수는 다행히 꼭지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놈이 있으면 거기에서 최대나 최소. 없으면 땡큐. 양쪽 끝에 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대체 무슨 얘기지?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항상 꼭지점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예요.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뭐 이제 내용 정리할 때 나중에 혼자서 내용 정리할 때 보시라고. 그래서 밑줄 그을 곳을 좀 알려드릴게요. 몇 쪽이니? 179쪽이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네, 그림이 왜 이러냐? 왜? 1차 함수 그래프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살짝 이야기했지만 이런 데만 좀 줄 그어둡시다. 바로 밑에 보시면 제목 바로 밑에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입니다. 허허, 거참.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기울기 a의 값의 부호에 따라 a가 0보다 크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a가 0보다 작으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밑에 바이블 포인트에 써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차 함수 그래프 같이 또 볼게요. 왼쪽 페이지부터 위에 첫 번째 줄 끄트머리에 보시면 포물선은 우리가 흔히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으로 그 직선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하고요.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쓰고 계시면 여기도 형광펜 줄 하나 그어두자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축이라고 했는데 얘는 좀 순서를 반대로 했죠. 포물선이라는 건
요 직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 그림인데 요 직선이랑 실제 곡선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 꼭지점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차 함수 나와 있는데 얘는 뭐 필요한 것만 그으면 원점이 꼭지점이다 라는 거고 y축이 대칭축이 되는 포물선이다. 그 얘기고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a에 관한 설명 전체가 저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뒤로 가도 어차피 a에 따라서 모양은 결정이 나는 거야. 그죠? 2번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 제목은 이렇게 그어둘 거고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녀석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줄 밑에요. 점 p, q를 꼭지점으로 하고 직선 y, x는 p를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 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때는 많이 봤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우리는 많이 볼 일이 없죠. 쉬우니까. 얘가 아니라 이제 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게 될 거라고요. 3번 같은 거. 그죠? 3번도 첫 번째 줄만 그을게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의 걸로 고쳐서 그린 것과 같다. 저렇게 고쳐보면 꼭지점이랑 모양새가 결정 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식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그 식 그대로 나오고요.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프 두 개 그려져 있죠. 그 그래프 바로 밑에 따라서부터 볼게요. 그래서 2차 함수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얘가 꼭지점이고요. 얘가 대칭축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꼭지점에 요것만 좀 메모할게요. 대칭축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우리 이거 뭐였다고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두근의 쓸까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의 절반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냥 D라고 쓰셔도 되고 근데 D라고 써 있을 때 뭔지 까먹을까 봐 그냥 한글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판별식이 Y좌표에 껴있다는 거. 그래서 역시나 바이블 포인트 안에 똑같은 내용 정리되어 있어서 뭐 따로 밑줄은 긋지 않을 거고요. 살펴보시면 되고 그 펴놓은 김에 다시 정리하자면 이 얘기였다고요. A가 하는 역할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또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얼마나 뾰족한지 넓적한지 B는 단독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A랑 B랑 둘이 섞여서 걔네들의 부호에 따라서 대칭축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둘이 부호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 C는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거 찾는 건 나중에 할 일이고 C 자체만으로는 뭐 하는 거였다? Y절편 찾는 거였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생각하고요. 다음 넘어가서 뭐야? 다음 페이지 나오잖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저 개수의 부호, ABC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정리가 되어 있대. 그죠? 괄호 1번. X제곱의 개수인 A의 부호는 제목이니까 줄 그어두고요. 그 바로 밑에 아래로 볼록하면 A가 0보다 크고 위로 볼록하면 A가 0보다 작더라. 그리고 안 써있지만 절대값 A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폭이 좁은지 넓은지가 결정돼요. 괄호 2번. X의 개수인 B의 부호는 대칭축의 위치로 결정된다. 그래서 써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축이 왼쪽에 있으면 A, B는 같은 부호.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 B는 다른 부호. 혹시 축이 0이면 B가 0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Y축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같다.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죠? A와 B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괄호 3번. 상수항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의 위치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뭐 써 있긴 한데 Y축이랑 만나는 게 X축 위에서 만나면 즉 Y 절편이 양수면 C가 0보다 크고 Y축과 X축의 아래쪽에서 만나게 되면 Y 절편이 0보다 작으니까 C가 0보다 작아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제 있는데 넘어가고 내용 정리 먼저 하고 나서 예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기 지금 형광펜 똑같이 쳐져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 줄부터 갈게요. 이와 같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갑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 y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똑같이 다 갈 거예요. 즉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도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 밑줄 그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게 밑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표만 빠르게 보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판별식이 이게 따라서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날 건데 이걸 그래프로 가지고 와보면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제 아래로 블록이라고 치고 실근이 2개라는 건 교점이 2개, 실근이 1개라는 건 교점이 1개, 실근이 없다는 건 만나는 점도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되죠. 실근이 없다는 건 허근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허근은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니 허근이라는 건 여기 집어넣어서 숫자 있다는 이야기잖아. 0 되는 거. 물론 허근이긴 하지만 허수로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허수를 그래프에다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허구의 숫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실근이 없으면 교점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최고차항계수 음수일 때를 그려놓은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림이 지금 여러 개, 6개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6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디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뭐 오른쪽 위에가 됐든 왼쪽 위에가 됐든 제가 아까 그려드린 거 있거든요. 아이고 뭐야? 요거 x축을 기준 이거 제가 다 그린 거 보고 그리세요. 공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잖아. 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 표에 있는 그림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쓸 거니까. 그래서 잘라서 왼쪽 3개는 A가 0보다 큰 거, 오른쪽 3개는 A가 0보다 작은 거, 요거 2개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요거 2개는 판별식이 0인 거, 요거 2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표에 있는 거 그냥 다시 정리한 거에서 불과하니까 요거 어디다가 메모를 좀 해두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긴 걸 많이 볼 거니까.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2차 함수와 아이고 뭐지? 이건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도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얘기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볼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바로 뒤부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녀석 이것의 실근과 같습니다. 즉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도 이 2차 방정식 기억의 실근의 개수와 같고
그러니까 판별식 이야기 하겠죠. 따라서 2차 방정식 기억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위치관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치관계라는 건 교점이 몇 개인지 이렇게 생긴 걸 위치관계라고 해요.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는지. 그래서 그거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노란색 형광펜 쳐져 있는 거 우리도 같이 갈 거예요. 판별식 D가 0이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므로 직선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한다 라고 하고요. 이 직선을 2차 함수 그래프의 접선, 그 교점을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지. 판별식이 0이라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죠? 중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였다고? 접한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러니까 이 중근 자체가 뭐가 되는 거라고?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제로 포물선 하나 주고 직선 하나 주고 뭐 위치관계 물어보는 것도 나올 수 있고 혹은 다 주고 접점의 X좌표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접점의 X좌표를 물어봤다는 건 이제 사실상 근을 찾으세요랑 똑같다고요. 근데 거꾸로 식을 하나 주고 접점의 X좌표를 먼저 주고 요거 접점으로 하는 직선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뒤에 문제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말하는 김에 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대. 요 곡선 위에 얘랑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접한대. 어디서 접하냐면 x좌표 1에서 접한다는 거야. x좌표 1에서 접한다고 쳤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 녀석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근데 이 직선이랑 x좌표 1에서 접한다는 거야. 여기 x좌표를 1이라고 보면 접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랑 mx 더하기 n이랑 얘네들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근을 갖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식이 m, n 두 개가 다 안 나오잖아요. 그걸 찾을 게 아니라 뭐 할 거다? 좌변 다 넘겨서 2-mx 빼기 3-n은 0 할 건데 요 녀석이 누구를 근으로 갖는다?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리고 하필이면 1이 중근이다 그 얘기야. 그 말은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 될 거다? x-1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다. 요거 전개하면 m하고 n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책에 있었던 거 요 얘기 뭐라고? 그 형광펜 쳐져 있는 거 보면 판별식이 0일 땐 한 점에서 만나니까 둘이 접한다는 이야기고 그 만나는 점을 이제 접점이라고 이야기할 거다인데 거꾸로 말하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 그 중근 자체가 바로 접점 X좌표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접점이라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중근 갖는 거다.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가 나왔다는 건 실제로 중근이 누구인지까지 나온 거다. 접했으니까 중근인데 그 접점 X좌표가 1이니까 그럼 1을 중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마지막으로 198쪽. 여기도 이제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긴 녀석인데 거기 뭐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요.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에요. 당연한 거죠. 함수값 중에라는 건 y좌표 중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y좌표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다. 그런 이야기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이차함수 형태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야. 그럼 첫 번째, 요 세 번째 줄부터 보면요. x의 값이 실수 전체야. 특별히 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괄호 1번에 a가 0보다 크면, 즉 아래로 볼록이면 x는 p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즉 꼭지점이 최소값을 갖는 점이다. 그 얘기고요. a가 0보다 크면, 작으면 위로 볼록이란 이야기니까 x는 p에서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습니다. 계속 내려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범위가 없으면 저렇게 생겼는데 이 바이블 포인트 밑에 보시면 x의 범위가 제한될 때, 즉 범위가 존재할 때 라는 소리예요. 제일 밑에 보시면 두 줄 다 그을 거예요. x의 값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꼭지점의 x좌표 p가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많이 물어볼 텐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물어보면 뭐부터 보는 거라고요? 대칭축부터 보는 거라고요. 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아예 이것도 써둘까요? 꼭지점의 x좌표 p 이거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대칭축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 대칭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왼쪽에 이제 정리돼 있어요. 제일 위에부터 보시면 먼저 꼭지점의 x좌표 p가 주어진 범위에 포함될 때 저 꼭지점의 x좌표 p를 대칭축이라고 했다고요.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당연히 p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리고 f알파랑 f베타 중에서 큰 값, 즉 양쪽에 있는 경계값 중에서 큰 게 최대다 그 얘기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니까 x가 p일 때 최대값 가지고요. 양쪽 경계값 중에서 작은 게 최소다. 인데 설명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어디가 더 뭐냐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고요. 다 계산 안 하고. 밑에 그림에 보시면 여기 지금 뭐 가깝다 멀다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이거 왜 써 있는 거라고? 축에서 더 멀면 그게 최대거나 최소일 거다라는 소리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나중에 제가 아까 이런 그림 그렸죠.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는 얘랑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잘라져 있을 때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 다 찾는 거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데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데 양쪽 경계값 다 찾아가지고 제일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찾는 건데 이 참수의 경우엔 좌우로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굳이 안 찾아도 된다. 두 개 다. 하나만 찾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밑에 예제 밑으로 내려와서 다음으로 꼭지점의 x좌표 p가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즉 대칭축이 범위 안에 없을 때고요. 그때는 밑으로 두 줄 내려와서 중간부터요. 양 끝값에서의 함수값, 즉 f알파, f베타 중에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다. 그 얘기라고요. 좀 재미없는 소리지만 여기다가 옛날 말이긴 한데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이야기거든요. 단순하게 증가만 하는 녀석이라는 거야. 단순하게 감소만 하는 녀석이라는 거야. 증가 감소가 안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냥 양쪽 끝에 거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 말은 요즘 책엔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떤 의미인지 알라고 제가 그냥 써드린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바이블 포인트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 최대 최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다 이거 써둘게요. 최대 최소 물어보면 뭐부터 본다고요? 대칭축. 그지? 대칭축의 위치를 대칭축을 먼저 파악한다.
이건 쓸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만 하나만 더 하자면 지금 정의역에 x의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를 나눠서 풀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x의 범위가 제한될 때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알파 이상이고 베타 이하일 때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이 범위가 주어질 때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둘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얘는 알파랑 베타를 포함하는 거고 얘는 알파랑 베타를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처럼 포함이 되면 얘를 색을 칠해요. 동그랗게, 까맣게 다 칠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얘는 이렇게 구멍을 뚫게 쳐. 우리 수직선에다 표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서 표시를 할 건데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엔 여기가 최소겠죠. 여기가 최대겠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은 여기가 최소겠죠. 최대값은 없어요. 그림이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지지만 최대값이라는 건 없어요. 얘는 없는 거야. 제일 큰 게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말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가 뭐 3,5라고 쳐봐요. 똑같은 그래프야. x의 범위가 3을 포함하고 있으면 y의 범위도 5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5가 최대값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버렸으면 3,5 되기 전에 끝났잖아. 그러니까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건 5보다 작죠. 5보다 작은 거 누군데? 모르지. 4.9999999라고 하면 거기에 9 하나 더 붙이면 그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으로 누구인지 확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아마 안 줄 거고 여러분이 만날 대부분의 문제 99%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다 등호가 있는 거. 이것도 내년 2학기 때 가면 배우는데 이런 거 이제 x의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구간. 근데 이렇게 딱 등호가 다 들어있는 걸 닫힌 구간이라고 해요. 표시할 때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시해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렇게. 구간 알파 베타인데 대괄호로 딱 표시되어 있으면 닫힌 구간이라는 소리고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 녀석은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하고요. 구간을 표시할 때 소괄호로 표시해요. 약간 좌표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앞에 구간이라는 표현이 있어. 자, 구간 알파 베타에서 그러면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요 말이 있으면 이게 좌표가 아니라 x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야. 아무튼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닫힌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무조건 있어요. 근데 열린 구간의 경우엔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최소값은 있는 거잖아. 최대값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림이 만약에 이런 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똑같이 열린 구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봐요. 이렇게. 최대값 있어요. 최소값도 있다고. 그지?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린 대부분 요 녀석을 볼 거고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내년에 할 거지만 어려운 거 아니라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요 녀석이면 최대 최소 무조건 있어. 찾으면 돼. 혹시 이렇게 생긴 거면 없을 수도 있다. 오케이? 네, 그거 하나만 그냥 팁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의 선에서. 예제가 총 8개 있고요. 제일 마지막은 활용이라서 제가 특별히 설명은 안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오래 말했다고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제하고요. 바로 옆에 숫자 바꾸기 있죠. 그 정도는 호딱 좀 풀어볼까요?